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웅입니다. 네, 오늘의 시사에서 취하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도 그 시 소개해드리면서 읽어드리면서 이 시에도 취하고 노래에도 취하고 그런 의미인데 그쵸. 또 술로 취하라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오해하시면 어쩌나 좀 걱정도 했어요. 근데 딱 술 얘기를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이 바람도 이제 본격적으로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쌀쌀해지는 가을에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네. 가을하면? 네. 배 말고 사과. 네, 사과죠. 맞습니다. 네. 네. 사과는 이제 좀 추워질 때 수확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절에 어울리는 술 아주 쉽게 설명해서 사과 와인, 사과 위스키와 같은 술을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 이번에 추석 때 사과 먹으면서 이 진짜 사과가 정말 맛있는 계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딱 어떻게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 주제를 준비해 주셨네요.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는 사과로 술 만드는 걸 잘 그렇죠.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과 자체가 들어온 것이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요? 네. 그랬었나요? 네, 100년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과가 없었나요? 사과 비슷하게 생긴 거 있었는데 정식으로 사과 이런 것까지는 잘 없었어요. 오,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사과를 해가지고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은 거의 문헌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근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사과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먹기 맞습니다. 시작했다 이제 이러니까. 근데 서양은 그러면 좀 사정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포도 다음으로 술을 많이 빚는 과일이 바로 이 사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과 술을 별로 안 먹어본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과 술의 진짜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사과. 영국에서 불리는 사과술, 사과 발효주. 풀주스는 많이 들어봤어도. 네. 이 영국에서 사과술, 사과 발효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이더라고 합니다. 사이더, 그 사이다의 사이더. 네,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네. 그게 그 표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사과 발효주에 대해서 사이더, 그리고 불어로는 이제 시드르,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시드라 이렇게 부르죠. 이것이 이제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사과술이 사이다, 즉 청량음료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영국의 사과술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일본이 청량음료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주시나 하고 영국 제도를 막 번떠가지고 갖고 들어올 맞습니다. 때 그때 사과수로 갖고 들어오면서 그 사이더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냥 사이다라고 일본에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것이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이다가 청량음료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청량음료로 쓰이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오직 사이다를 가지고 청량음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이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한테 인식이 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러면은 사이다에다가 사과맛 향을 넣든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다른 느낌이어서. 초기에는 살짝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 빠지죠. 그래서 실은 그 서양에서 뭐 사이다를 주문할 땐 사이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보통 이제 레모네이드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거니까. 근데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그렇죠. 네, 플리즈 사이다 그래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레모네이드나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어 수업 받는 느낌인데. 자,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과 술을 만드는 걸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과하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남쪽에서도 사과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사과 북방한계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강원도 위쪽으로도 올라가 경북 봉화에도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거 봤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열대성 기후가 되면서 계속 사과를 재배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포도는 주로 지중해성 기후, 굉장히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요. 그래서 뭐 비도 적어야 되고 포도는 태양빛은 강해야 되고. 이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포도를 많이 빚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이제 고랭지 지역이라든지 또 유럽 같은 경우도 북유럽에 가까운 프랑스 북부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서양 쪽에 가까운 그런 곳에서 이제 사과를 많이 재배를 하고 여기서도 사과술을 또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사과로는 어떤 술을 만들 수 있나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산이 있고 약간 저도수의 맥주 같은 형태로도 즐길 수 있고요. 약간 도수를 높인 형태의 와인, 사과 와인 같은 형태로 즐길 수 있고요. 네. 또 그거를 증류하면은 증류주 형태로도 만들 수 있죠. 근데 사과는 포도는 굉장히 달잖아요. 네네. 사과는 당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술 도수나 술을 만드는데 이 당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좀 다르겠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와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로 만들다 보니까 포도가 그 당도로 따지면 20에서 25% 정도를 보거든요. 네. 와인용 포도의 경우에는 곱하기 0.5 정도 하면은 알코올 요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도를 25%의 이제 포도를 갖고 만들면은 뭐 12도, 13도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과는 12, 13% 정도의 당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곱하기 0.5를 하면은 6도, 7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맥주 정도 도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걸 그대로 가져가면은 탄산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맥주와 같은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영국의 사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시드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 유럽에서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 다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증류주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깔바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깔바도스요? 네, 깔바도스. 사과로 와인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그걸 끓여서 증류주를 만든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고의 상륙 작전으로 불렸던 그 작전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데 나온 그 지역이 영화가 뭐 덩케르트가 그래가지고 거기랑도 헷갈렸어요. 가깝습니다. 덩케르트랑도 가깝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과가 굉장히 잘 나고 그 지역 중에서 깔바도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사과를 갖고 증류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 술의 이름은 그냥 깔바도스가 돼버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선 그런 게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막걸리 하면 다 막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나오는데 부산에서 그 막걸리 너무 유명하다 그러면 다들 부산 막걸리 안 그러고 그냥 부산 갖고 와, 부산 한 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실은 그렇게까지는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도 사투리를 뭐 하나 만들면 좋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전라도 사투리로 전라도 지역에서 나는 술 이름을 좀 짓는다거나. 좋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그런 해학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만들어야만 이 지역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랑 비슷한 사례로 이름 짓는 게 또 있죠? 그렇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시다시피 꼬냑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도 지역명이에요? 그렇죠. 프랑스의 지역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브랜디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도 위스키 같은 형태죠. 그런 걸 가지고 증류해서 만들었을 때 그걸 이제 꼬냑이라고. 포도주를 증류한 거. 와인을 증류한 게 꼬냑.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샴페인 같은 것들도 실은 이제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 인데 이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샴페인이 되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상파뉴 와인, 또 샴페인 와인이라 불러야 되는데 그냥 뒤에 걸 빼고 하나의 그냥 그 샴페인이 지역명이 아예 그냥 그 일반 명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볼 수 있죠.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도 사과 와인을 담그는 그런 와이너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어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술을 접할 수가 없죠? 우리가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딘가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 사과 유명하죠. 예산 사과 유명하죠. 예산 사과가 충남의 사과산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여기서 예산 사과로 만드는 와이너리가 있고요. 축구 경기장의 약 2배 정도의 사과 과수원 속에 이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안 물어본 게 있어요. 네네. 사과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과로 만드는 거예요? 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과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부사. 그렇죠. 부사를 중심으로 많이 만드세요. 부사가 그리고 저 당도가 높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사과에 비해서. 꿀사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전에 저 인도 사과라고 불리는 그 푸른색 사과 얼마 전에 저도 사다가 지금 집에서 계속 이렇게 먹는데 부사에 비해서는 훨씬 당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걸로 홍옥이 있었습니다. 알아요. 빨간 사과. 그렇죠. 국광도 있었고요. 그거 제 서리하러 다녔던 사과입니다. 근데
부사로 만들 때 뭐 만드는 방식은 다 똑같나요? 그렇죠. 이제 직접 재배한 이제 부사를 해가지고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네. 효모를 넣고 발효해서 1년 정도 이제 저온 숙성을 시킵니다. 이 과정은 와인이라면 다들 약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1년 정도 숙성을 하다 보면 이제 황금빛의 사과 와인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 예산의 사과 맛 그대로를 그 풍미를 정말 잘 살린 맛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인 사과가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와인으로 만드는 거 말고 또 네.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까, 술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과 브랜디, 뭐 흔히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사과 위스키 같은 게 있는데 네. 사과 브랜디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걸 만들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뭐냐,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과 와인을 갖고 증류를 해서 네. 만드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위스키나 이런 거 하면 알코올도 40도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증류기를 통해서 나온 술들의 보통 원액은 보통 60도, 70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군요.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참나무통에 숙성을 하죠. 숙성을 하다 보면은 참나무통이 완벽한 밀폐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알코올이 증발이 되죠. 그럼 진득한 진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코올은 낮아지니까 양도 줄고요.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풍미는 더욱더 압축이 되죠. 네. 그럼 이게 증류시킨다는 게 네. 끓여서 증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 와인을 참나무 통 같은 데 넣어놓고 그냥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과 와인을 증류한 다음에 그 증류 원액을 가지고 참나무 통에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럼 도수가 계속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계속 낮아집니다. 도수가 낮아져요? 네. 처음에 그 증류를 하게 되면 원액이 60도, 70도 정도가 되는데 네. 나무통에서 계속 알코올이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70도 정도 넣어놨다면은 네네. 계속 10년 지나면 60도, 네. 15년 지나면 55도, 50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숙성을 하면 할수록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라가고 없어졌어요. 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네. 대신 이제 맛과 풍미는 확 응축이 되죠. 그래서 그 날아가는 그 알코올에 대해서 뭐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천사의 몫이다, 천사들이 먹었다. 그래서 엔젤스 쉐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와이너리나 또는 그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기도빨이 잘 듣는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천사들이 그럼 술 취해가지고 소원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네요. 네. 근데 예산 말고 또 이런 사과 와이너리가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나라 사과 유명한 곳 너무너무 많잖아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 사과도 유명하죠. 그렇죠. 여기 이제 한국 애플리즈라는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네. 이 와이너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과 와인을 가지고 좀 아까 예산에 있는 사과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참나무 통에 숙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뭘 가지고 숙성하냐면은 항아리 속에 넣어서 와인을 숙성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참나무 통이면 참나무 향이 배거나 이렇잖아요. 술에. 네. 그럼 항아리에 넣으면은 아무런 냄새가 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항아리에 넣으면은 항아리가 그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나쁜 향은 배출해내고 좋은 향 계속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뭉근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항아리가 가진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된장하고 비슷하게 발효시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된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우리가 항아리 속에 된장을 숙성시키면은 항아리 속에서 실은 된장을 다 빼내들어도 계속 된장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 속에 계속 와인만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반대로 굉장히 사과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항아리다. 아예 흙에 그 항아리에 사과향이 확 배어 있어서. 맞습니다. 사과 효모들이 또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 항아리를 쓰면서 계속 숙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늘 같은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향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참나무 통이나 항아리에서 발효하는 거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참나무 통 같은 경우에는 나무 속을 실은 불로 그을려서 우리가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불맛이라든지 뭐 서양에서 바닐라 맛이다, 아몬드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아리 속에서 숙성을 시킬 때는 그런 맛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굉장히 부드럽고 진득하고
그리고 감미로운 맛이 좀 더 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뭐 마셔보고 싶어요. 마셔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과 와이너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한번 좀 검색도 해보시고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죠. 또 지역의 또 농산물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 정말 한 잔에 그 사과 와인 한 잔에 실은 사과 하나 들어있는 거거든요. 한 잔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한 잔에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몇 개의 사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와인이 나가느냐라고 보면은 계산이 추론이 가능하죠. 가격이 비싼가요? 이런 건? 뭐 근데 우리 보통 그 와인 바라든지 또는 백화점 가서 와인을 구입할 때 좋은 와인 보통 하면은 뭐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전후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군요. 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와이너리 소개해 주시고 우리 전통주 소개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와이너리에 가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가을이 정말 와이너리 체험하기 좋아요. 지금 사과뿐만이 아니고 포도 정말 좋은데 왜 좋냐면 따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기 체험. 사과 따기 체험. 네. 그래서 예산의 사과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를 타고 직접 밭을 한 바퀴 쭉 돌아요. 예. 그리고 주렁주렁 매달린 이 사과를 보고 자기가 바구니에 사과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보고요. 네. 또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가면은 이 사과를 가지고 파이를 만들고 사과 잼 만들고 그리고 단체로 가게 되면은 와인으로 또 식사가 있습니다. 이게 파스타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한식 뷔페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데 또 이게 10월 정도에 가면 또 여기서 뭘 하냐면 또 사과 축제도 진행을 해요.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와이너리, 특히 이제 이 늦가을에는 이 사과 와이너리가 정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 사과 따. 그다음에 저쪽 한 구석에 가가지고 자기들은 술 마시는 거예요. 이 술 시음 이거 지금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음 행사 같은 것도 하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어떻게 이런 사과 와인이 만들어지는지 다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했으니 이 맛을 한번 느껴보러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참나무 통에 숙성된 그 정말 50도가 넘어가는 사과 위스키, 사과 브랜디를 스포이드로 딱 떠서 잔에 탁탁탁 떨어져요. 그럼 그걸 한 잔 탁 마시면요. 거의 그거 작은 한 잔에는 사과가 2개, 3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살짝 사과 맛을 찾는 것이 이런 뭐라고 할까 그런 증류적인 이제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와이너리 주변에 갈 만한 곳들도 혹시 있어요? 너무 많죠.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보 49호로 지정된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덕사가 있고요. 네. 가을에 가는 수덕사가 굉장히 또 단풍이 아름다운데요. 또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옆에 안동이다 보니까 훌륭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임진왜란 시절에 징비록을 쓴 서해 류성룡 선생의 생가가 있는데 이분이 생가 이름이 재밌습니다. 만취당입니다. 만취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그 뜻으로 짓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늦을 만 푸르를 취해서 늘 푸름을 간직한다는 뜻이고요. 또 어쨌든 이 의성이 마늘로 유명하잖아요. 마늘통닭, 마늘 한우, 이런 것들 가면 맛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 갈비집 고덕갈비, 고덕갈비가 또 유명하죠. 또. 갑자기 여행 떠나고 싶은데요. 내일 주말에. 자 이제 이럴 때 사과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곡 선곡해 오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좀 계절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벌써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휴가 때가 전 되게 벌써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 그리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며 영화 맘마미아의 OST Our Last Summer를 선택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다가온 가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나간 여름을 아쉬워하면 어떡해요. 여름을 진짜 재밌게 보내셨나 보다. 신나게 보냈습니다. 부럽네요. 정말. 갑자기 시샘이 나는데요. 네, 오늘 사과 와인이나 사과 술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명호 칼럼니스트가 추천해 주신 마마미아의 OST 중에서 Our Last Summer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에 태풍도 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제도 심각하니까요.
각별히 건강관리도 주의하시고 또 방역에도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주의하시고요.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 made our way along the river and we sat down in the grass by the Eiffel Tower. I was so happy we had met. It was the age of no